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김영필 특파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3만 6천 개이거든요. 20만 개 확실히 넘었습니다. 20만 개 넘었지만 둔화의 모습은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망치가 좀 이제 사실은 양대 산맥이 블룸버그랑 다우존스인데 그 사이에 좀 살짝 껴서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쨌든 고용보고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좀 꼽아봤어요. 3월 고용 보고서 이후에 5월 금리 인상 확률이 더 올라갔다. 이대로라면 금리 인상 해야 될 것 같다. CPI랑 PPI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을 굳히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침체 우려 여전합니다. 여전하다. 그런 내용 같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는 LA에 있는 가든글로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뭐 엄청 큰 쇼핑몰이고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이제 맥도날드 앞에 고용 사람 뽑는다는 내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장이 없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장이 없었고 대신 이제 고용보고서 워낙 중요하니까 전해드리는 거고요. 블룸버그랑 CNBC도 오늘 다 정상 근무하긴 하더라고요. 기사는 많이 안 쓰지만 오늘 고용보고서 워낙 중요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근무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방송 전에 또 주말인데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정현님, 라멘트님, 메임맵님, 천사로시퍼님, 공술의 공수건님, 입큰개구리님, 신영기님, 써니님, 엽사칠님, DY51님, 이종수님, 김소영님, 이신의 막내님, 라이언레디님 감사합니다. 엽사칠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보고서 관련 내용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크게 보면 예상범위 큰 틀에서 예상범위다. 그리고 침체 걱정은 여전하지만 약간은 좀 뒤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아직도 여전히 20만 개 이상, 23만 개 이상 좀 강하니까 침체 걱정은 당장 임박하는 정도는 아닌 거, 그 정도로 생각은 할 수 있겠다.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CNBC 화면이고요. 선물이니까 참고사항 그냥 선물 상황이 좀 이랬다. 참고사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 S&P 여기 0.19, 0.23, 0.10 정도 참고사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도 좀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자체도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좀 분이 덜 풀렸는지 어쨌든 하루 50만 배럴이 아니라 70만 배럴을 더 감축했었다. 3월에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3월 고용 보고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23만 6천 개 3월이죠. 보시면 1월에 47만 2천 개 조금 하향 중됐습니다. 1월에 47만 2천 개 2월에 32만 6천 개 40만 대 30만 대 이번에 20만 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쪽쪽쪽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둔화는 한다. 근데 어쨌든 20만 개 23만 개 6천 개 요거 자체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거는 변한 건 없습니다. 그 내용은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월에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시면 어쨌든 민간 서비스에서만 3월에 19만 6천 개가 늘어났어요. 23만 6천 개 중에 19만 6천 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비스 고용도 강하다. 그래서 제가 3월 고용보고서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고용은 둔화치세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다 아시겠죠? 40만 대, 30만 대, 20만 대. 침체 우려는 여전하다. 단 20만 개를 넘는 꽤 견고한 수치 때문에 침체가 임박했다. 또는
심각한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애매한데 이번에 사실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확 꺾였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확 꺾였다. 그러면 시장에서 갑자기 오늘 공포가 엄청 퍼졌었겠죠. 지난 화요일부터 2월 구인 건수부터 계속 민간 고용,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계속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크게 보면 그 예상 수준 범위 내에서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확 꺾였다. 그랬으면 상당히 공포가 오늘 뒤덮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블룸버그 전망치가 23만 개, 그리고 다우존스가 23만 8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23만 개와 블룸버그 숫자보다는 많지만 다우존스 숫자보다는 좀 적었죠. 제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블룸버그 쪽을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양대 산맥이니까 둘을 같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느낌상, 그건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상 블룸버그를 조금 더 중시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블룸버그 기준으로 좀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나온 편인데 어쨌든 그 사이에 나왔으니까 침체가 임박했다거나 심각하다는 우려는 일부는 덜 수 있겠다. 침체 우려가 여전하다는 거는 이제 계속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어제도 나왔었죠. 고용 둔화가 지금 계속 어쨌든 시작됐다는 거, 명확히 금이 갔다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시기의 문제다. 이 정도의 내용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ISM의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수치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고용이 한 23만 개 나왔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체 우려는 여전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좀 덜 수 있다. 추가로 지금 기준으로 아직 노동시장이 타이트하죠. 23만 6천 개니까. 그러니까 5월 금리 인상 요인은 유지된다. 물론 요게 그래서 현 기준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좀 둔화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현 기준으로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5월 금리 인상 요인은 유지된다. 그래서 이번 3월 고용 모습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은 둔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 침체 우려도 여전하다. 하지만 20만 개를 넘는 23만 6천 개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곧바로 이제 침체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우려가 빠진다는 얘기는 요번 걸로는 덜 수 있다. 물론 이제 4월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부 안도한 측면 있고 아직은 그래서 타이트하기 때문에 5월 금리 인상 0.25는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이사이에 보면 둔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설이 사실 경기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건설이 보면 이게 2월이거든요. 2월, 1월 어쨌든 계속 증가했는데 이번에 감소했습니다. 드디어 감소했던 측면. 그리고 이런 보시죠. 템퍼러리 임시직 서비스 요것도 이번에 좀 많이 감소했죠. 10,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건설 부분도 좀 감소하고 임시직도 좀 감소하고 사실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때 그렇게 많이 하겠죠. 임시직 하는 사람부터 좀 먼저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정규직을 해고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인 근무 시간, 노동 시간도 좀 줄어든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5시간씩 일 시켰으면 니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4시간씩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둔화 흐름이 명확히 보인다.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을 내다보면 일단 이번 주에 고용 지표들 그리고 ISM 수치들 이런 거 보면 침체는 침체가 어디 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축 사이클은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 이건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예. 어차피 3월 FOMC에서 5.0에서 5.25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더 올리느냐 아니면 중단하느냐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알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끝부분에 와 있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고용보고서를 보고 난 뒤에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머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상은 뭐 끝에 다가오고 있다. 뭐 이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어쨌든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노동보건소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이게 숫자가 생각보다 강하네. 그러면 이게 침체 없어진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정도가 좀 덜해진다. 당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오늘 뭐 그 블룸버그와 다우존스 전망치 그 사이에 나왔죠. 사이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예상치보다 너무 낮았으면 갑자기 이제 노동시장이 붕괴하는구나. 이제 당장 침체가겠구나. 붕괴해야 이제는 정말 붕괴야. 이제 답이 없다.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피했다. 즉 눈앞의 최악은 피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을 곱씹어 보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악은 피했지만 최선도 아니다. 20만 개 이상의 증가는 둔화 속도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끝에 다 왔잖아요. 한 번 더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런 것 자체로도 침체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고 그런 리스크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이슨 파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숫자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약간 더 올릴 필요가 있겠다. 수영 콜레스도 그 얘기했었죠. 약간 더 올리면 지금 뭐 4.7에서 5.0에서 약간 더 올리면 5.0에서 5.25입니다. 어쨌든 FOMC에서 얘기했던 수준. 그리고 연준도 그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두려운 건 그것들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리는 거 안 올리는 거의 차이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 보시면 금리 선물 시장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5.0에서 5.25로 갈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계속 좀 다릅니다. 6월은 지금은 5.0에서 5.25 유지되는 걸로 나오지만 7월 보시면요. 이건 7월이거든요. 7월부터는 다시 또 금리 인하하는 걸로 나옵니다. 0.25씩. 그래서 연말이 되면 대충 4.25에서 4.5까지 내려가는 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그동안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던 거 한번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유지할 거다. 연말까지 유지할 거다. 그랑은 좀 계속 차이가 있는 거죠. 노동시장에 한번 이제 크랙이 갔다는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둔화 속도는 생각보다 좀 더 느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이 조금 더 유지가 되면 결국은 침체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은 근원 인플레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이 둔화하더라도 근원 인플레가 내려가는 게 좀 확실히 보여야 그때야 이제 자신감을 갖고 금리 인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 생각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최악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못 잡는. 이 완전 최악이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물론 연준은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물가는 먼저 때려잡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입장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 엘 에리언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CPI를 좀 봐야 되지만 오늘 고용보고서만으로는 5월에 0.25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인상 중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오늘 고용보고서 수준으로는 인상 이거 갖고 고용이 둔화했으니까 인상 중단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둔화하긴 했으나 40만 대, 30만 대, 20만 대 내려왔으나 여전히 23만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갖고는 안 된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둔화했으면 뭐 20만 대 좀 언더였으면 어제도 잠깐 그 얘기처럼 뭐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20만 대 좀 언더였으면 연준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걸 굉장히 호의적으로 볼 거냐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둔화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이. 이게 이제 약간 너무 느린 거죠. 23만 막 이렇게 나와서 좀 느린 거죠. 조금 더 둔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5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이번에 3.5%가 됐잖아요. 3.5%인데
고용시장이 뭐 완화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3.5% 갖고 어찌게 지금 고용시장이 아주 그냥 완화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지금 뭐 실업이 많고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3.5%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금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이러다가는 몇 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전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실업률은 낮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좀 약간 타이트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트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면, 어느 정도 강하게 이상 나오면 추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좀 더 강하게 나오면, 조금만 더 강하게 나오면 추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상당히 좀 떨어지면 곧바로 경기 침체, 고용시장 붕괴, 이꼴 소비 붕괴, 경기 작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요 얇은 구간, 적당한 환급률. 이번이 환급률이었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는 하는 거니까 환급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얇은 환급률, 요 얇은 최적대보다는 좀 높게 나온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최적의 때, 이 환급률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딘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누구도. 예를 들면 19만이 환급률이야.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9만 나왔는데 증시가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급률 어쨌든 너무 어쨌든 세면 추가 긴축 따른 경기 침체, 너무 약하면, 너무 센 것도 아니야. 뭐 적당히 세기만 해도 지금 오늘 보셨지만 적당히 세기만 해도 추가 긴축에 따른 침체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 환급률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맞춰서 딱 나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맞춰서 뭐 어떻게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연착륙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사이를 계속 맞춰서 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옛날 그 영화 스타워즈 생각이 나는데, 스타워즈 보시면 이제 제국의 두 번째 편인가요? 첫 번째 편인가? 그 굉장히 좁은 공간을 딱 맞춰서 이제 전투기가 그 사이로 가서 이제 폭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날개가 걸려서 뭐 이제 추락하고, 아니면 뭐 적의 공격에 맞춰서 추락하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사이를 정말 맞춰서 잘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그래서 연준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월세전 오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동시장은 아마도 고용보고서가 보여주는 것보다 약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고용 상황 전반이 나쁘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방금 말씀드렸죠. 실업률이 3.5%인데 전반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 가능성,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을 다 같이 더 보려면 인플레이션 지표를 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인플레가 빨리 좀 내려가는 겁니다. 빨리 안 내려가면 침체를 맞아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오늘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좀 많이 뽑아봤어요. 다음 주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주 돼서 상황이 좀 더 바뀔 수 있지만 지금 감을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3월 CPI 전망치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전월 대비 0.2%. 요 가로는 전월치예요. 전년 대비 5.2%. 전월 대비는 좀 떨어지죠. 전년 대비로도 좀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원 CPI 보시면 전월 대비 0.4%예요. 근원이 전월 대비 0.4%.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노동이 둔화하는 모습은 지금 어쨌든 크랙이 갔다는 건 시작이 됐지만 근원 인플레 둔화 없이는 동결은 몰라도 최소 뭐 금리 인하는 어렵다. 0.4%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이면 4.8%예요. 엄청 높죠. 근원은 전년 대비로는 지난 달보다는 올라가는 걸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은 여전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인데 조금 더 높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이번에 보면 비슷합니다. CPI 전월 대비는 0.3%,
근원 전월 대비는 0.45%. 블룸버그 집계치가 0.4인데 그보다 조금 높긴 하죠. 0.45니까 조금 높긴 한데 그럼에도 근원 CPI 이런 게 좀 견고하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거예요. 전년 대비로 보면 그냥 CPI 전체 헤드라인 수치는 5.22, 근원은 5.66. 그러니까 좀 이제 근원 CPI 중심으로 그리고 서비스도 이번에 고용이 어쨌든 버티고 있다는 점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원 물가, 서비스 물가 이게 좀 아직 버틸 수는 있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5월은 한 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다 그쪽 다 자꾸 모아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PI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3월 PPI는 전월 대비 0.0%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2월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걸로 나오죠. 전년 대비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도 좀 근원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원 PPI가 전월 대비입니다. 이거 전월치가 아니라 전월 대비 0.3%로 2월보다 다시 높아진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는 좀 낮아지지만 어쨌든 근원 PPI 전월 대비가 또 올라간다. 이 부분. 결국 근원 CPI, 근원 PPI 이 부분은 연준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14일에 나올 이제 수입 물가도 나오거든요. 수입 물가는 한 달 새 한 0.1% 감소. 2월과는 같다. 추가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소매 판매가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소매 판매는 이제 어쨌든 이 소매 판매는 주로 이제 상품에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서비스는 뭐 그 일부만 좀 엿볼 수 있는데 어쨌든 소매 판매가 위주예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가 위주예요. 소매 판매는 상품 판매가 위주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어떤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와 경기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근데 지금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로 나옵니다. 2월보다 하락폭이 커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자동차가 좀 규모가 크니까 자동차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사잖아요.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빼면 마이너스 0.4%다. 전달보다도 낙폭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는 조금씩 더 둔화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침체 우려는 아직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아직 조금 그렇고 노동은 조금 약해지고 5월에 좀 어쨌든 23만 개 이상 나왔지만 노동도 계속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침체 우려는 여전한 겁니다. 그래서 서머스가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당장은 아니지만 7월 정도에는 뭐 90%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1년 내로는 100%다. 그런 얘기 전해드린 거고 그래서 침체 부분 같이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UBS에서 어제 나온 내용인데 앞으로는 미 국채 아니면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 아니면 달러 약세니까 신흥국 채권들 아니면 금에 투자해보시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까지는 온수당 2,100달러 이건 UBS 기준입니다. 내년 3월에 2,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IMF에서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CT는 어쨌든 중국 증시 반등 시점을 좀 더 늦췄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좀 더 늦게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올라오지 않고 꺾일 수도 있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그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시장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인플레 그 고용지표 어떻게 될지 따라 다르다. 인플레도 뭐 같이 잘 쭉 내려간다면 관계없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더 긴축이 오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연준은 그 사이를 잘 비집고 나가서 연착륙을 바라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인플레 지표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 이 정도고요. 오늘 장이 없었기 때문에 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했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